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중학생들은 중간고사를 봤죠. 다들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무게중심까지 했는데요. 실전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방심, 또 시간이 되면 수심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무게중심과 관련된 응용된 문제를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행사변형 ABCD입니다. 각 변의 중점을 PQRS라고 놓고 각 꼭지점에서 PQRS를 이으면 다소 복잡한 형태의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600이라고 했을 때 가운데 팔각형 모양, 색칠한 모양입니다. 그 색칠한 팔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할 거는 팔각형의 넓이가 그림이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지 말고 전체 넓이로부터 색칠하지 않은 바깥의 둘레 넓이를 구해서 빼는 형태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각형 ABC를 관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약간 복잡하니까 천천히 갈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자, AC를 이렇게 그으면 네, 이렇게 긋게 되면 삼각형 ABC에서 AQ가 중선입니다. 그리고 PC도 중선이니까 AQ와 PC의 교점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를 뭐라고 놓아 볼까요? E라고 이렇게 놓아 볼게요. 이렇게 놓게 되면 E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 APE의 넓이, 이 색깔을 칠해 볼게요. 붉은색으로 요렇게 AP입니다. 요렇게 칠하면 요 빨간 넓이가 삼각형 ABC의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자, 삼각형 APE 이 넓이가 전체에 이거에 1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ABC의 6분의 1이니까 전체에는 12분의 1이 됩니다. 자, 또 이번에는 대각선 BD를 그어보면 이렇게 대각선 BD를 그으면 이번에는 삼각형 BCD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BCD를 보면 BR과 그 다음에 DQ가 중선입니다. 그래서 그 교점 요 자리가 됩니다. 여기를 F라고 놓아 볼게요. 이렇게 F라고 놓으면 똑같이 빨간 색깔로 색칠을 해보면 삼각형 FBQ입니다. 요렇게요. 요 삼각형이 BCD의 6분의 1이기 때문에 요 넓이는 아까 APE 색칠한 그 넓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넓이는 삼각형 FBQ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CDA를 볼게요. 그 삼각형 CDA를 보면 AR이 중선이고 CS가 중선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이 자리에 여기 G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놓으면 또 이 넓이가 같은 넓이가 됩니다. 똑같은 색깔 빨강으로 칠해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넓이가 삼각형 GCR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번에는 삼각형 DAB를 볼게요. DAB 에서 보면
DP하고 BS가 중선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교점 여기를 찾아보면 예, 이 자리를 H라고 이렇게 해 놓을게요. 그러면은 예, 삼각형 SHD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넓이니까 예, 똑같은 색깔로 칠해 볼게요. 이렇게 칠하면 이것도 같은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이는 삼각형 SHD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이 바람개비 형태로 4개의 삼각형 붉은색 칠한 넓이입니다. 그 넓이가 전부 같고 이 넓이는 전체에 12분의 1씩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그 색칠 안 한 삼각형이 4개가 있는데요. 하나를 파란 색깔로 한번 칠해 볼게요. 바로 이 삼각형입니다. 예, 요 삼각형은 대각선을 제가 SQ를 이렇게 그어보면요. 이렇게 SQ를 그으면 요 그냥 파란 삼각형이라 할게요. 요 파란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 ABQS의 4분의 1입니다. 그 AQ가 대각선이고 BS가 대각선이기 때문에 요 파랗게 색칠한 요 삼각형은 평행사변형 ABQS의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ABQS의 4분의 1이니까 전체의 8분의 1입니다. 이거의 8분의 1이 되는데 이번에는 요 삼각형도 같은 넓이가 됩니다. PB 제가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꼭지점을 뭐라고 놓지 않고요. 이렇게 놓으면 요 삼각형은 평행사변형 PBCR의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전체의 8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또 색칠을 하면 여기도 같은 넓이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예, 또 하나 남아있는 거 쪽에 위에 요것도 마찬가지 논리로 같은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가운데 색칠한 팔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팔각형의 넓이 밖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쭉 해보면 팔각형 바깥의 넓이입니다. 자, 이 넓이는 사각형 ABCD의 12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또 사각형 ABCD의 이거에 8분의 1 되는 삼각형이 4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그 3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하고 이만큼 전체 넓이의 비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체 넓이에 그거의 안에 거 계산하면 6분의 5가 됩니다. 따라서 팔각형의 넓이는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팔각형은 이 넓이는 평행사변형 ABCD의 그거의 6분의 1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전체 넓이를 600으로 뒀기 때문에 100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가 않죠.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 역시 기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발상인데
발상,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 실전 문제에서 어떻게 연계성이 있어서 응용이 되는가라는 아이디어, 그걸 이제 발상이라 그러는데, 문제 해결력의 키포인트가 발상의 능력인데, 이 발상의 능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각 변의 중점을 잡았다라는 이 사실이 마주보는 꼭지점을 이으면 중선이라는 이것이 발상의 이제 기초가 되는데, 이렇게 보면 중선들이 다양하게 보이니까 삼각형 ABC, BCD, CDA, DAB 이렇게 돌아가면서 4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서 상상을 해보면 무게중심의 위치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 무게중심의 위치가 보이면 가운데 팔각형이 아닌 바깥의 넓이를 무게중심 이론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외부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가 발상의 기초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문제 하나를 풀어볼게요.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G가 무게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AG, BG, CG의 길이가 86이라고 치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냐. 다만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수라는 것이 잠깐 이용이 되는데, 혹시나 피타고라스 정리가 뭔지를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요런 힌트 하나를 줬어요. 세변의 길이 비율이 3대 4대 5면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물론 3, 4, 5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 비율이 이와 같이 되었을 때에 직각삼각형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 비율들은 무리수로 나오는데, 피타고라스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무리수가 사용되지 않는 변의 길이로 조합을 해서 제가 문제를 만든 겁니다.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선 요 G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M은 BC의 중점이고요. G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AG 대 GM이 2대 1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일단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제가 발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발상에 의해서 요 넓이를 구할 수 있도록 보조선을 조금만 그어 볼게요. 자, 여기서 사용된 보조선은 GM하고 똑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연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이제 순식간에 그 연장선의 끝점을 이렇게 뭐 P라고 놓아 볼게요. 이렇게 놓으면 삼각형 GBM하고 MPC하고가 합동이 됩니다. 색칠해 볼게요. 네, 요 삼각형하고 또 MPC라는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네, 삼각형 GBM하고 삼각형 PCM입니다. 얘가 합동이 되는데, 합동이 되는 이유는 변의 길이 4, 4 되고 BM, MC 같고 마주보는 각 막국지가 같으니까 SAS 합동이 되는데, 따라서 얘가 합동이면 PC의 길이가 10이라는 소리인데, 자,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GPC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빨간 색깔로 칠해 볼게요. 요 삼각형입니다. 요 삼각형을 보면 길이의 비율이 6하고 8하고 10 이렇게 되니까 비율이 3대 4대 5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이라는 소리인데, 가장 긴 변이 PC이기 때문에 바로 요 자리가 G 있는데 여기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므로 GPC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GPC가 GBC랑 넓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삼각형 GPC가 밑변이 6이고 8이고 높이가 8이고 하니까
24가 나올 겁니다. 요 24란 넓이가 GBC니까 따라서 삼각형 ABC는 이런 넓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72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무게중심과 관련된 실전 문제인데 어때요? 재밌죠? 조금씩 제가 문제를 응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내는 문제를 같이 따라서 수업을 들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문제가 어렵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앞에 아주 기초 영상 1번부터 2번, 3번, 4번, 한 5번까지 쭉 가면서 아주 기본적인 이론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제가 반복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 수준이 상당히 높은 문제들을 다룰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기하가 약한 학생들은 물론이고 상당히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까지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학생들이 제 이 영상을 듣는지를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 영상을 듣는 학생들의 그 폭입니다. 그 수학적 재능의 어떤 이 폭을 굉장히 제가 넓게 잡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시를 하거나 영재고 준비를 하는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다룰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을 계속 듣게 되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상당히 난해한 문제도 많이 다룰 거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철저히 복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복습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삼각형 오심을 하다가 이제 이론과 실전 문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5가지 중에 3개를 했고요. 오늘 4번째 방심을 해보겠습니다. 자, 방심은 삼각형의 한 내각의 이등분선과 즉 한 내각 B입니다. 각 B의 이등분선과 남은 각 A하고 C입니다. 그거의 외곽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거기를 OB라고 놓을 겁니다. 이거 OB라고 놓은 거는 O라고 놓지 않고 OB라고 놓은 거는 제가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라고 치면은 그러면 방심은 3개가 나옵니다. 여기 ABC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방심 하나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방심이 하나 이렇게 나오고요. 예, 그리고 여기도 방심이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방심이 하나, 둘, 3군데가 나오고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요 자리에서 원을 그리면 바깥에 이 선들하고 접하는 방접원이 그려지는데 이 방접원의 중심, 방접원 자체가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B에 마주보는 그 방심이다 해서 여기를 OB라 놓고 여기를 OA라고 놓고 그 다음 여기를 OC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알아야 할 거는 삼각형 하나가 있으면 방심은 3개가 존재한다. 앞에서 삼각형 ABC가 있으면 외심, 내심, 무게중심은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나 방심은 3개씩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제 설명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이거 지울게요. 그래서 첫째는 이것이 이제 방심의 정의가 되는데요. 이것이 OB라는 이 점이 각 B의 이등분선이고 또 각 A와 각 C의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각을 이등분했을 때 과연 한 점에서 이렇게 정확히 만나게 되는 현상, 이것은 왜 그러냐, 그것부터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질문은 각 B의 이등분선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질문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각을 이등분하고
여기도 각을 이등분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쳤는데 여기 각비인데 요 각비를 이등분했다면 이런 식으로 이 자리를 통과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어긋나지 않고 한 점에서 만나는 이유가 뭔가를 증명을 해 볼게요. 각비의 이등분선은 여기를 지나는가? 자, 이 질문이 바로 위에 정의대로 작도를 했을 때 한 점에서 과연 만나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건데, 이때 각비의 이등분선이 OB를 지나는가 이 말의 질문은 요 BOB를 그은 이 선분이 각비의 이등분선인가 그걸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이 각이 여기 각이 만약에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삼각형 ABOB하고 그 다음에 CBOB하고 합동이 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합동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ABOB와 BCOB가 합동이 되려면 각 A하고 각 C가 항상 같아야 되는데 임의의 삼각형 ABC에서 꼭지각 A하고 C가 같을 리가 없죠. 그래서 생각은 할 수가 있지만 그러한 발상은 맞지 않는 발상이다. 그러면 어쨌거나 합동이라는 거를 유도를 하라는 소리인데 유도를 해볼게요. 자, 그거는 일단 OB에서 AB의 연장선 위에 이렇게 수선을 내리겠습니다. 여기를 P라고 놓아 볼게요. P, ABC, D라고 놓을게요. 조금 있다가 P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D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OB에서 AC에 수선을 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수선의 발을 E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는 이유입니다. 보조선을 이렇게 잡는 이유는 여기 각 A가 이등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AOB, 선분 AOB가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따라서 우리 저 앞에서 작도 배운 적 있죠. 요 AOB가 양쪽에 대칭선이라는 소리인데 이게 선대칭 축이기 때문에 OB에서 수선을 내리게 되면 양쪽이 합동이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ADOB하고 그 다음에 또 삼각형 AEOB입니다. 얘가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 되는 이유는 각이 같고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RHA이기도 하고 또는 ASA 합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합동이라는 것을 무엇에다가 쓰려고 하느냐, 바로 DOB하고 그 다음에 EOB하고 길이가 같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왜 이런 중간 과정에 어떤 내용들이 중간에 응용이 돼야 하는가를 연속해서 이해하고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각비의 이등분선이 선분 BOB인가 이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뭔가를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선분 BOB가 선분 BOB가 각비의 이등분선인가를 알려면 어느 삼각형인가 합동인가를 찾으면 된다는 소리인데, 아까 삼각형 ABOB하고 BCOB가 합동인가 그런데 그건 합동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합동인거를 찾긴 찾아야 되는데 그 삼각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 BDOB하고 이제 OB에서 BC의 연장선 위에 아까처럼 수선을 내릴 겁니다.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수선의 발을 F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게 되면 삼각형 BDOB 직각삼각형입니다. BFOB 얘가 합동인가를 따지기 위해서 직각삼각형 형태로 모양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이제 BOB가 빗변이고요. 빗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직각이고 그 나머지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직각삼각형 두 개가 합동인가를 따지려고 하니까 조건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 전에 했던 직각삼각형 여기 합동이란 직각삼각형을 찾아내서 DOB하고 EOB하고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밑에 삼각형 반대쪽 삼각형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상상이 될 겁니다.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번에는 삼각형 CEOB하고 또 삼각형 CFOB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전부 상상이 되죠. 자, 얘도 합동인데 합동 조건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RHA 또는 아사인데 이렇게 합동이 되니까 이번에는 이 OB가 이 길이가 FOB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궁금해서 이걸 하느냐? 각 B의 이등분선입니다. 각 B의 이등분선이 선분 BOB인가 그걸 찾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직각삼각형 DBOB와 FBOB가 합동인가 이건데 조건이 아까 부족해서 합동인가를 알 수 없었는데 지금처럼 다른 부분의 어떤 논리를 활용해서 끌고 와 보니까 DOB와 FOB가 길이가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니까 드디어 부족했던 합동 조건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이제 BDOB하고 삼각형 BFOB 얘가 합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합동 조건은 빗변의 길이가 같고 남은 변 길이가 같으니까 RHS 합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합동이니까 각 B가 이등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AB, OB가 이 각이 각 CB, OB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방심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과연 이러한 정의를 내려놓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 각의 이등분선들이 한 점에서 만나는가라는 것이 참이다 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 때 이러한 정의를 만들어 두게 되는데 그게 맞느냐라는 것을 증명을 해본 결과 맞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 OB를 방심이라고 하고 이제 OB를 중심으로 D까지, E까지, F까지 발의 길이가 전부 같기 때문에 OB를 중심으로 하는 방접원을 제가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게 방접원 그리기가 이제 제가 만약에 종이라면 간단히 이제 그리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아이패드를 쓰기 때문에
바로 그리기가 이게 이제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 볼게요.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는데 약간 부정확하긴 한데 그냥 할게요. 자, 요 원 이름을 방접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요 오비 여기를 방심이라 하고요. 그럼 여기는 이 방심은 이 안에 나타나는 성질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심 중에 아마 수심하고 방심이 이론이 가장 간단하지 않을까. 우선 여기에 요 각 B를 Z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아까 같다 그랬으니까 이때 이 각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바로 여기입니다. 네. 예, 요 각의 크기가 우리가 잠깐 이제 앞에서 오심 배운 것들을 잠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만약에 이게 외심이다. 예, 그러면 이제 이 각은 A의 2배가 됐습니다. 외심. 그 다음에 내심이다. 내심일 경우에는 이 각은 90 더하기 각의 2분의 1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방심일 때인데 요 각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를 계산을 잠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각 AOBC입니다. 예, 이 각의 크기는 180에서 XY를 뺀 겁니다. 이거를 뺀 건데 이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그림을 이렇게 따로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이 이제 이 각인데요. 그리고 여기가 Z고 여기가 Z고 연장하면 여기 X고 여기 연장하면 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하고 더하면 X고요. 또 반대쪽으로 이 각하고 더하면 Y가 되니까 그러면 결국 EZ 더하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 AOBC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 X 더하기 Y가 되는데 그래서 요 X 더하기 Y라는 이 자리에 요 값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대입을 시키면 는 180에다가 빼기 EZ 더하기 각 A, OBC인데 따라서 왼쪽에 각 A, OBC 오른쪽에 A, OBC 빼기니까 넘기면 2배의 각 A, OBC 이 각이 180 빼기 EZ가 되는데 나눠 볼게요. 그러므로 각 A, OBC는 90도 빼기 Z인데 요 Z가 바로 요 각 B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각 B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뭐 방심 정리해서 대단히 중요한 공식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요 각의 크기는 이 각의 크기입니다. 이 각의 크기는 90 빼기 이 각의 절반이 됩니다.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요 삼각형
ABC 둘레 길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는 저 그림에서 제가 색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DA하고 DE하고 길이가 같으니까 파란 선으로 아이고 파란 선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길이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칠해 볼게요. CE하고 CF하고 길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길이가 여기가 같습니다. and 이번에는 BD하고 BF하고 길이가 같으니까 이렇게랑 이렇게가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둘레 길이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면 AB 더하기 AE 더하기 EC BC인데 그림에서 한번 봅시다. AB에서 요 AE의 길이가 AD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EC의 길이가 CF랑 같습니다. 그런데 AB하고 AD하고 더하면 BD입니다. 그 다음에 또 CF하고 BC하고 더하면 BF입니다. 그런데 BD하고 BF하고가 길이가 같기 때문에 결국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2배의 BD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바로 이 길이입니다. 이 길이 이 길이의 2배를 하면은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와 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루리에의 정리, 우리 내심할 때 루리에의 기본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루리에의 기본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요 확장 정리가 내심과 방심 두 개를 묶어서 조합해서 만든 이론이 루리에의 확장 정리인데 요 확장 정리를 위해서 요 방심에서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이론 하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얼른 세로 그려서 할게요. 자, 이제 얘는 뭐냐? 잠깐만 여러분들이 제가 그림을 그릴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이렇게 삼각형 ABC에 방접원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방심의 위치를 OB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둘레 길이를 ABC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반지름, 방접원의 반지름입니다. 방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놓지 않고요. RB라고 놓을게요.
아래첨자 B라고 놓은 거는 얘는 아까 앞에도 언급했지만 삼각형 하나에서 방심이 3개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R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어떤 방접원의 반지름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래첨자 B를 쓴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어떤 이론이 성립하냐면 요 삼각형 ABC의 넓이입니다. 이 넓이를 방접원의 반지름 RB와 관계가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예, 요 넓이는 자, 제가 파란 선으로 보조선을 그어 볼게요. 예, 파란 선으로 이렇게 그어 봤는데 이 넓이는 사각형 ABCOB입니다. 사각형 ABCOB에서 삼각형 ACOB를 뺀 건데 왜 이렇게 빙 둘러서 계산하느냐? 그것은 삼각형 ABC의 넓이를 방접원의 반지름과 관계된 식으로 유도하려고 삼각형 ACOB를 여기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ABOB 에서 삼각형 BCOB 여기에서 삼각형 ACOB를 뺀 건데 다시 얘기를 할게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사각형에서 굳이 ACOB를 빼는 이유는 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방접원의 반지름과 관계된 넓이로 바꿔보려고 이렇게 빙 둘려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럼 삼각형 ABOB가 2분의 1C에다가 높이 RB입니다. 더하기 2분의 1 A RB입니다. 빼기 2분의 1 BRB인데 그럼 여기 똑같이 2분의 1 RB가 들어가는데요. 이걸 빼고 나면 A 더하기 C 빼기 B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요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입니다. 이거를 2로 나눈 값을 P로 치환할게요. 요 P가 무슨 뭔가라는 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P로 치환을 하게 되면 2분의 1 RB에다가 가로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P니까 그럼 여기 A 더하기 C가 있는데 A 더하기 C는 2P 빼기 B니까 빼기 B 빼기 B 이렇게 돼서 2P 빼기 2B니까 2로 나누면 RB 가로하고 P 빼기 B가 되는데 이해가 됐어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방접원의 반지름을 활용하게 되면 반지름에다가 P 빼기 B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P가 뭔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방심이 3개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RA를 쓴다 그러면 이건 P 빼기 A가 되고 또 RC를 이용한다 그러면 P 빼기 C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교과에서는 다루지가 않지만 방심의 확장 정리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한 이 내용이 방심 정리의 대부분의 개념이 되는데 요거를 실전에서 확장한 것들이 또 뭐가 나온지를 한번 문제 속에서 한번 다뤄보기로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요 정삼각형 ABC의 내접원
그 다음에 외접은, 방접은 세 개를 동시에 그려놓고 반지름을 ABC라 할 때 A 대 B 대 C가 얼마나, 이건 굉장히 유명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 공식이 쉬우니까 유도 과정을 당연히 이해하고 유도할 줄 알고 그런 다음에는 암기를 해두면 좋은데요. 자, 한번 보조선을 그어 볼게요. 네, 이렇게 방접원의 중심까지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가 직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내심의, 즉 정삼각형의 내심을 O라고 하면 이 자리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내심이기도 하고 외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접점을 이으면 직각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방접원의 중심에서 또 수선을 이렇게 내릴게요. 여기를 O'이라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이 길이가 A이고, 요거 내접원의 반지름이고, 얘는 외접원의 반지름이고, 그 다음에 방접원의 반지름 C,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서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30도가 됩니다. 그리고 60도, 60도 이렇게 되는데, 이때 30, 60, 90도인 직각삼각형의 길이 비율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30, 60, 90도인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요. 그러면 이 길이를 A라 하고 이 길이를 B라고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그때에 색종이 접기라는 거를 아마 배웠을 겁니다. 이게 이제 대칭, 선대칭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초3 때 색종이 접기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 색종이 접기, 즉 대칭인데요. 여기를 대칭을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이 길이하고 똑같도록 접어서 넘기면 얘가 A가 되는데, 그러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가 60도가 돼서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길이가 2A가 되니까 항상 요 길이 비율입니다. 60도를 기준으로 한 두 변의 길이 비가 1대 2라는 비가 항상 성립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제대로 잘 모르고 막 달리기만 한 학생들은 이거 1대 2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피타고라스 정리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이거는 중학교 3학년 피타고라스 정리 이론이 아니고 초등학교 3학년 색종이 접기 이론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길이가 이제 무리수가 나오는 거 이건 제가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60도 되는 각을 중심으로 양쪽의 길이 비율은 항상 1대 2가 됩니다. 정삼각형에서. 그래서 되돌아올게요. 자, 처음으로 이제 돌아오면 바로 요 삼각형입니다. 제가 색칠을 할게요. 요 삼각형이 금방 제가 설명을 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A 대 B가 1대 2입니다. 첫째. 둘째는 이번에는 파란 색깔로 제가 칠해 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이, 자, 이것 또한 30, 60, 90도인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길이입니다. 이 길이가 C의 2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누구냐면은 B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A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 길이가 C의 2배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C는 A 더하기 B가 돼서
아까 A와 B가 1대2라 그랬으니까 3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것은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요. 정삼각형에서 내접원, 외접원, 방접원의 반지름의 비는 1대 2대 3이라는 아주 유명한 정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6cm, 8cm, 10cm인 직각삼각형 안에 내접원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D를 접선을 긋게 되면 내접원 O는 삼각형 DB의 방접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접원이면서 동시에 방접원이 되게 그려놨는데 이 그림에서 D의 길이를 3으로 놨을 때에 삼각형 DB의 둘레 길이가 얼마냐 그랬습니다. 그 DB의 둘레의 길이는 아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여기 접점을 P라고 놓으면 아까 뭐라 그랬죠? 이 길이의 2배가 된다 그랬죠? 이 길이의 2배가 된다. 아까 했던 이론을 다시 보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죠.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둘레의 길이는 BP의 길이를 알면 되는데 BP의 길이는 AP의 길이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합니다. 요 AP의 길이는 저 앞에 내심할 때 했었죠. 더 빼 나누기 2. 그래서 더 빼 나누기 2를 하면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이 AP니까요. 계산을 하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2니까 그러니까 BP의 길이는 6이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 DBE 이놈의 둘레 길이입니다. 둘레 길이는 2배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 ADEC의 넓이는 얼마냐. 자, 이 넓이는 우선 요 반지름의 길이가 2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쪼개 볼게요. 이렇게 쪼개면 삼각형 AOC가 밑변의 길이를 알고 높이가 2가 됩니다. 여기가 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OD를 긋고 또 반대쪽에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반대쪽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2니까 이 삼각형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합은 사각형 ADEC의 절반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거를 잠깐 제가 또 우리가 어차피 이걸 건드렸으니까 완전하게 알기 위해서 요런 내용을 하나 볼게요. 자, 원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어떤 사각형이 있다라고 쳤을 때 볼록입니다. 볼록 사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볼록 사각형의 내접원이나 외접원인데요. 내접원이나 외접원은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내접원이나 외접원이 존재하게 되는데 지금은 내접원이 존재하는 볼록사각형을 제가 인위적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면 이걸 이제 ABCD라고 놓아볼게요. 중심을 O라고 놓고요. 자, 이렇게 놓게 되면 이 길이가 항상 같습니다.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양쪽이 합동이 되니까 길이가 같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요 사각형, 볼록 사각형 안에 내접원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항상 윗변하고 아랫변입니다. 요 두 개를 더하면 둘레의 절반이 되죠. 예, 이렇게 양쪽에 비기고 이쪽에 이렇게 비기기 때문에 예, 위아래 합은 좌우 합과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항등식이 되는데 볼록사각형 안에 내접원이 존재하면 마주보는 변의 합이 항상 같다.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이 넓이가 예, 요 삼각형 두 개의 넓이가 전체의 절반이 됩니다. 높이는 전부 같으니까 자 높이는 이렇게 그으면 이 길이가 전부 같으니까 예, 이게 전부 같기 때문에 요 지금 삼각형 4개로 잘라놨는데 ABO, BCO, CDO, DAO입니다. 요 삼각형은 높이가 다 같으니까 넓이는 밑변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삼각형, 밑에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ABCD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넓이도 밑변이 ABCD니까 마주보는 삼각형 넓이 합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삼각형 AOD하고 삼각형 BCO입니다. 예, 이 넓이가 전체의 절반이 됩니다. 항상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추가로 알아야 할 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 대수편을 공부하다가 보면 어떤 문자가 순서대로 돌려서 값을 주어진 그런 문제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거를 윤환꼴 또는 순환꼴이라고 하는데요. 자, A 더하기 B가 10이고 B 더하기 C가 12고 C 더하기 D가 뭐 예를 들어 8이고 D 더하기 A가 예를 들어서 6이라고 칠게요. 야, 이때 A, B, C, D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문자가 이렇게 순서대로 한 바퀴 돌아온 거를 윤환꼴이라 하는데 윤환꼴 중에 문자 4개로 된 윤환꼴입니다. 문자 4개로 된 윤환꼴은 이건 전부 이 기하 문제입니다. 예, 기하와 관계된 문제인데 여기서 요렇게 첫 번째, 세 번째 식의 합입니다. 요 첫 번째, 세 번째 식의 합이 바로 AD하고 BC하고 합을 준 거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합입니다. 이게 이제 왼쪽에 변하고 오른쪽에 변하고 길이의 합을 준 거랑 같은 건데 이게 이제 현재 보면 같습니다. 똑같도록 제가 일부러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요렇게 길이를 주면 여기에 주어진 이 값들은 전부 다 볼록 사각형 ABCD 안에 원이 내접하는 경우에 요 각각의 길이 비를 구하라 하고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항등식인데 예, 사각형 안에 원이 내접하게 되면 이 식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1번, 3번, 1번, 3번의 합이 2번, 4번의 합과 같도록 주어지면 이 식이 항등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각형, 볼록 사각형 안에 원이 내접할 경우에 길이를 준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문제는 풀면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성립하게 됩니다. 이건 항상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에다 A 대신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돌아오면 자동으로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등식이니까. 그래서 이 식의 해는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수히 많다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식으로 자 A 더하기 B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 싶은 사람 A 대신에 예를 들어 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B가 8이겠죠? 그럼 이제 B가 8이면 C가 4겠죠? 그럼 C가 4면 D도 4겠죠?
그러면 맨 뒤에 D 더하기 A인데 D 더하기 A 하면 6 맞잖아요. 또는 A가 뭐 1 줘볼게요. 그러면 B는 9겠죠. 그 B가 9면 C는 3이겠죠. 그 C가 3이면 D가 5겠죠. 그러면 A하고 D하고 더하면 6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등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등식은 성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윤항꼴의 연립방정식의 해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하니까 무수히 많다가 되고, 또 반대로 A 더하기 B가 10이고 B 더하기 C가 12, 그 다음에 C 더하기 D가 8 그대로 놓고 D 더하기 A를 바꿔볼게요. 7로 이렇게 주게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합이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이 같지 않으면 볼록 사각형 안에 원이 내접하지 않는 경우니까 이 경우는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성립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식을 변변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더하면 22죠.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개를 더해 볼게요. 이거 더하면 역시 A, B, C, D잖아요. 이렇게 더하면 이건 15입니다. 그러니까 A, B, C, D의 합이 동시에 15면서 20이 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모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의 답은 없다. 해가 없다가 답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제 요 문자 4개로 된 연립방정식이 1번, 3번의 합과 2번, 4번의 합이 같으냐 같지 않느냐에 따라 이와 같은 4가지 문자로 된 윤항꼴은 특별한 답이 존재하지 않고요.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하거나 어떤 걸 넣어도 성립하지 않는 두 가지 답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4가지 문자로 된 연립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거나 없다거나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합니다. 이유는 요 기하와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아올게요. 돌아오면 아까 이 문제에 사각형 ADEC의 넓이는 결국 볼록 사각형 안에 원이 내접하기 때문에 지금 빨갛게 색칠한 요 넓이가 사각형의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간단히 됩니다. 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좀 잠깐 지울게요. 요 공간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넓이는 2분의 1 밑변이 3, 2분의 1 밑변이 6, 높이 2. 이게 절반이다 그랬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면 6 더하기 12 해서 18이 볼록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오늘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좀 진행을 좀 많이 해볼게요. 자,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경시를 하거나 영적어를 목표로 하는 학생은 반드시 또 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자, O가 방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각을 참고로 AA라 놓고 여기는 BB라 놓고 CC라고 놔 볼게요. 여기를 BB라고 놔 볼게요. 이렇게 놓고 이때 OD 대 OB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는 첫째 OD 대 OB는 삼각형 AOD의 넓이 대 이 넓이 대 사각형 ABCO란 얘기인데 여기가 이해가 되나요? OD 대 OB는 삼각형 대 사각형의 넓이인데 이 삼각형 대 사각형의 넓이가 왜 길이 비율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풀이를 해볼게요. 솔루션 1. 첫째 풀이는 O가 방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게 방저번의 반지름이 되겠죠. 이거 R이라 놓을게요. 이렇게 놓으면 반지름이 전부 같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AOC의 넓이는 밑변이 AC입니다. 네, 2분의 1 AC 곱하기 높이 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ABO하고 OBC하고 두 개로 구분을 할게요. 두 개로 나눠서 더 할게요. 그러면 이제 2분의 1 AB에다가 높이 R 더하기 2분의 1 BC 곱하기 R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2분의 1 R이 전부 같으니까 이렇게 없애고 나면은 AC 대 AB 더하기 BC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OD 대 OB는 AC 대 AB 더하기 BC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제가 닮음이라는 거를 영상에서 아직은 설명 안 했죠. 닮음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다른 풀이를 잠깐 제가 해볼게요. 나중에 닮음할 때 이거를 또 이 문제를 다시 언급을 제가 하겠습니다. 평행선의 정리 설명하면서. 자, 이렇게 점 B를 지나서 AC하고 평행한 선을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AO를 연장할 겁니다. 그리고 OC도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장을 하고 여기를 PQ라고 놔 볼게요. 이렇게 놓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이제 막곡지각이니까 A고요. 여기가 동위각이니까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곡지각 C, 동위각 C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변의 길이가 같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죠? 그럼 이제 OD 대 이것 대 OB는 닮음 삼각형 OAC하고 OPQ에 의해서 AC 대 PQ인데, 다시요. 자,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건데 요 바로 이 길이입니다. 이 길이가 양쪽에 이등변 삼각형 때문에 이 길이가 1로 가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1로 가기 때문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AC 대 PQ의 길이가 PB 더하기 PQ인데 그게 펼치면 AB 더하기 BC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이게 더 편하죠. 다만 이런 풀이가 훨씬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점 B를 지나서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 될 것까지를 상상을 했을 때 이런 보조선이 그어지는데, 이런 보조선 긋기에 대한 상상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보조선을 그어 놓고 여러분들이 풀어라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를 풀기에는 이런 보조선을 찾기가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두 번째 풀이가 훨씬 어렵다. 1번 풀이는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루리에의 확장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요거까지 하고 영상을 마칠 텐데요. 그래도 좀 긴 시간인데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들으면서 긴 호흡이 좀 힘든 학생들은 영상을 중간에 잠깐 멈추고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먹고 와서 다시 듣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루리에의 확장 정리인데, 기본 정리 한번 기억 한번 다시 해볼까요? 기본 정리가 뭐였나 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 확장 정리를 하면서 기본 정리가 뭐였는지 그거와 연계해서 확장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앞에서 배웠던 그때 내심하면서 우리가 이 이론을 했어요. 그때 배웠던 루리에의 기본 정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삼각형 ABC에서 세변의 길이를 ABC라 놓고 했던 내용 복습입니다. 오늘 처음 듣는 학생들은 제 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앞쪽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이론이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다음에 이걸 보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는데, 혹여라도 앞에 거를 듣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자, 삼각형의 높이를 이렇게 한번 그어 볼게요. 자, 이렇게 그어서 세 개의 삼각형의 높이를 LMN이라고 넣어 볼게요. 어디를 LMN으로 놓아나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저번의 반지름을 R이라고 놓아 볼게요. 이렇게 놓게 되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N 얘는 2분의 1 B 2분의 1 AL 뭐 상관이 없는데요. 여기 지금 그려놓은 대로 할게요. AL은 2분의 1 BN은 2분의 1 CM인데, 얘는 내심 정리해서 2분의 1 R 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공식 알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요 식에서 ABC를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A가 L분의 2S고 B가 N분의 2S고 C가 M분의 2S 이렇게 됩니다. 요 세 개의 값 ABC를 요 자리에 ABC 자리에 넣으면 S는 2분의 1 R하고 L분의 2S M분의 2S N, 여기 N이네요. M이 아니고 N분의 2S M분의 2S 이렇게 되니까 2하고 2 이렇게 다 약분되고 없어지고, 그리고 또 여기 S가 같은 거니까 없어지고 나면 결국 R하고 1은 R하고 L분의 1, N분의 1, M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본 정리가 L분의 1, M분의 1, N분의 1 이거 다 더하면 반지름의 역수와 같다. 요게 기본 정리인데, 루리의 기본 정리가 바로 내심 정리와 관계된 이제 요 내용입니다. 넓이에 의해서 요건데, 요거를 확장을 하면 이건 이제 내심에서 성립하는 이론이고요. 이걸 확장을 하게 되면 방심에서도 성립이 됩니다. 그게 바로 확장 정리가 되는데, 방심에서 하게 되면 아까 요 내용은 생략할게요. 앞에서 제가 기본 이론을 했죠. 넓이는 RB에 P 빼기 B 이렇게 된다 했는데, 요 식이 왜 성립하냐, 요걸 확장 정리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위에 바로 요 식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그 넓이 S는 2분의 1 R 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넓이인데, 얘는 이제 RA 가로 P 빼기 A는 RB 가로 P 빼기 B는 RC 가로 P 빼기 C.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요렇게 요식입니다. 얘를 이용해서 여기 S까지 할게요. RA, RB, RC를 한번 나눠 볼게요. 나누면 이제 RA분의 S가 P 빼기 A고, 그 다음에 RB분의 S는 P 빼기 B고, RC분의 S는 P 빼기 C인데, 요거를 변변끼리 전부 더해 볼게요. 더하면 S 가로 RA분의 1, RB분의 1, RC분의 1. 이거를 다 더하면 3배의 P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이제 그 P가 A, B, C를 나눈 거를 2를 P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2분의 3 ABC의 합에다가 ABC를 뺀 건데, 이렇게 빼면 2분의 1이 나오죠.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식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바로 요 식에서 보면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R분의 S입니다. 이게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SS 없어지고 나면 RA분의 1, RB분의 1, RC분의 1은 결국 R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아까 기본 정리에서 R분의 1이 아까 삼각형의 세 높이를 LM이라 했을 때 L분의 1, M분의 1, N분의 1 이 식도 동시에 성립합니다. 여기까지가 루리에의 확장 정리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어요? 방저번의 반지름 3개의 역수의 합은 내저번의 역수와 같다. 또 삼각형의 높이의 역수의 합과 같다. 요게 루리에의 정리입니다. 기본 정리, 확장 정리 합쳐갖고 루리에의 정리라고 하는데, 앞에 요렇게 한 거, 자, 조금 정리를, 요약 정리를 하면, 요렇게 성립하는 것이 기본 정리고, 그리고 요렇게 성립하는 게 확장 정리고, and 이렇게 성립하는 이 전체를 루리에의 정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좀 내용이 어려웠죠? 이 방심에 대한 정리는 어렵지 않은데, 이 안에 확장 정리, 그 다음에 실전 문제로서 확장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들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오늘 한 내용 역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철저한 복습을 해줘야지만 오늘 한 내용이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내용들을 했습니다. 이제 오심 정리를 다 했어요. 남아있는 게 수심인데, 수심은 금방 끝납니다. 수심 금방 끝나고 나면 그 도형의 닮음이라는 이론을 좀 설명할 텐데, 닮음이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게 닮음 이론이 끝나고 나면 이제 교과를 벗어난 내용을 조금 할 텐데요.
변환이라는 이론을 할 겁니다. 대칭변환, 평행변환, 회전변환 굉장히 어렵고요. 기하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의 핵심 중에 핵심인 내용이 이것들인데 교과에서는 빠져있는 비교과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비교과 영역을 모르면 기하의 깊이 있는 문제는 절대로 풀 수 없도록 이 변환 이론은 많이 사용되는데 그거를 닮은 다음에 제가 순서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나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에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와서 실망을 많이 하거나 그런 학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공부에서 실망을 하거나 좌절을 하거나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공부는 긴 마라톤과 같은 것이라 꾸준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결코 그 결과가 노력을 배신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데 그것은 진정으로 열심히 한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정성을 다하고 지극정성으로 간절함을 담아서 공부를 한 그러한 노력은 결코 그 결과가 노력을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들 중에 간혹 그런 얘기를 하죠. 머리파냐 노력파냐 누가 더 유리하냐 이렇게 하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극단적으로 난해한 수학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거기는 반드시 머리 즉 수학을 이해하는 이해도의 깊이가 이제 유불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 수학자가 될 그런 목표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웬만큼 수학을 잘해서 현재 입시 제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천재급의 어떤 뭔가를 요구하는 그러한 수학의 깊이가 지금 필요한 건 아닙니다. 따라서 제도권 안에서 나오는 어떤 입시나 그런 것을 뚫고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수학적 지식은 결코 머리파가 아니고 노력파가 승리하게 됩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둑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지방에도 하겠죠. 승부라는 영화 제목이 승부인데요. 승부라는 영화 혹시나 바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보면 천재기사 2명의 일화가 실화입니다. 이거는 실화가 등장합니다. 그 조훈현이라는 천재기사와 그 다음에 그 천재기사가 또 다른 천재를 배출해내기까지 이창호라는 제자를 네 제자, 집에서 먹고 자고 같이 하는 제자를 네 제자를 합니다. 그 네 제자를 삼아서 그렇게 그 조은현이라는 이 큰 스승 밑에서 이창호라는 꼬맹이가 스승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창호라는 이분 둘 다 넘사벽인 분들입니다. 우리가 천재라고 하죠. 그러나 천재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조은현이라는 스승이 집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항상 집안에 이렇게 보면 2층에 제자가 이제 생활하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바둑돌 놓는 딱딱 이렇게 놓는 그 소리만 들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새벽에 퇴근을 해서 그때도 불이 켜져 있고 바둑 소리도 나지 않고 해서 올라가 보면 바둑돌을 들고 바둑판 앞에서 엎드려서 바둑 연습을 하다가 바둑 공부를 하다가 그대로 엎드려서 바둑판을 끌어안고 엎드려서 자고 있는 제자를 보고 스승이 이불을 덮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창호가 그만큼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비슷한 일화가 일본에서도 있는데요. 오늘날 바둑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청원이라는 중국 기사입니다. 이 오청원이라는 기사가 일본에서 생활을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 그분이 세계 바둑의 이론을
한 획을 그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바둑 역사에서는 길이 남을 위대한 어떤 바둑 두는 모든 사람의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워낙에 그 바둑 공부만 하기 때문에 스승이 하도 답답해서 너 그러다가 육체적으로 뭔가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 야구장에 야구 관람을 하고 오라고 일부러 스승이 티켓을 끊어 가지고 맨날 집안에서 바둑 공부만 하니까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음 그 오청원이라는 이 기사가 스승이 끊어준 티켓을 들고 어 야구장에 야구 관람을 하러 가서 자리를 마련해 놓고 앉아 있으면서 야구가 끝날 때까지 그 야구의 게임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자리에 앉아서 바둑책을 들고 가서 그 바둑책을 가지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책을 보다가 왔다. 그런데 이제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하길래 바둑책에 몰입이 돼서 그렇게 하다가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조용하길래 봤더니만은 게임이 끝났고 관중들이 다 나가고 혼자 빈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그 책을 들고 지금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지? 그래서 그 책을 들고 왔다는데 그분의 손가락을 보면 휘어져 있어요. 오른쪽 엄지와 검지 사이가 이렇게 삐딱하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게 평생 동안 어디에 가 있어도 책을 항상 들고 바둑책을 들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바둑책을 들고 있었던 그 책을 잡는 그 형태죠. 그 형태로 손가락이 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세출의 천재이지만 천재이기 전에 천재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바로 노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노력의 정도가 극심했던지 야구장에 가서 야구 게임이 끝나는 줄도 모르고 관중들이 다 나간 줄도 모르고 바둑책을 들고 있었고 지하철에 앉아서도 책을 들고 있었고 그 책을 들고 있는 게 평생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손가락이 휘어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노력파냐 아니면 머리파냐 이렇게 누가 질문했을 때 저는 단호히 얘기를 하는데 노력파입니다. 노력파를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수학적 재능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좀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수학의 실력, 그 실력은 노력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 중간고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조금 미흡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실망을 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노력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준다 라고 제가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영상을 왜 찍느냐고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전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재능 기부하고 있습니다. 제 생활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짬을 내서 이 영상 찍기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은 생각을 하고 하겠어요. 그럼에도 이것을 하는 것은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가치가 있다라고 제 삶의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제 삶의 일부를 떼어서라도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자기 삶의 일부를 쪼개서라도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공부한 여러분들이 게을리한다 그러면 그건 배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꾸준히 듣고 그 다음에 자기 정리를 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면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미흡한 어떤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은 다 좋은 결과로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